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내려졌던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9월 초에 강행한다. 이것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박범계 장관이 그야말로 인사 대학살의 최대 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조국 딸이 오늘 조국 부부 그리고 딸 3명 일가족이 모두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국 딸이 눈물 어린 호소를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즉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회에서요, 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본래대로 연기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했지만은 완팀으로 가자. 그리고 더 이상 경선 일정 연기가 할 만큼 시간이 없다. 이런 취지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낙연, 이재명 양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사람은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 당 대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 송영길 대표 체제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점은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실권이 있든 없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그야말로 사욕을 앞세워가지고 당의 정상적인 이 지휘 결정 체계를 무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게 총리까지 한 사람이 할 일이냐. 이런 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금 대권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인물이 많다는 게 아니라 대권 주자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또 끼어 들어가지고 또 3위로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은 이재명 파일 뭐 5개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친형 형수한테 욕설하는 거 보십시오. 그 녹음한 거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그런 인격 함달의 인물이 대선 후보 1등을 간다. 이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후보들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능하다. 민주당 현 송영길 지도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무능, 무책임, 그 다음에 무인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 정세균 측 뭐라고 되어 있냐, 당무위에서 한 번 더 논해야 된다. 그래서 당무위 소집 요구서 제출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9월 달에 갈 경우에는 결국 선거에 짓는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결과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실패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전 11시부터 대책회의를 가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또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한마디 오전에 첫 방송에서 인사 대대적인 학살, 그래서 현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팀장들 전부 싹 물갈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세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은 물갈이, 그야말로 이 학살을 해서 공중분해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애완견 검사들은 대대적으로 요직에 발탁하는 이런 이중적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내용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로 보면요, 보건검사가 652명, 평검사가 10명 해서 총 662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이 부장은 대구지검으로, 그 다음에 또 월성원조를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부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그리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검 형사중앙지검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그리고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 이상직 의원이죠. 이 사람을 수사하는 이밀수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은 북부지검 서울 형사 4부장으로. 이 특징이요, 이 사람들 모두가 필수 보직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필수 보직기간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학살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대충 얼버뭉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면,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사를 할 리가 없죠. 인사의 대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이 본래 규정에 필수 보직 기간을 부장검사들의 경우에 1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 무시하면서 전부 싹 물가내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무리하냐. 이 대가를 박범계 플러스 문재인 반드시 내년 선거 때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 얼마나 요직을 꿰찼는지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듣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이문정이 대검의 감찰정책에 연관했죠. 그야말로 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의 논의 과정을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문정이에요. 근데 이 이문정이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는 요직을 깨쳤어요. 그러면 직전에 있던 사람은 누구냐? 박은정 이 검찰 담당관인데 박은정이는 누구냐? 박은정이는 바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맨 앞에 추미애하고 손을 잡고 징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애완견이 바로 박은정이에요. 그래서 이 박은정은 또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수도권 핵심 검찰청인 성남지청장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대검에서의 애완견은 법무부 감찰관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감찰 담당관으로 애완견 역할을 했던 박은정이는 성남지청장 요직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말이죠, 윤 청장 장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사건을 수사했던 정용환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영전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법무부에서 작년에 윤 총장 징계할 때 실무를 맡았던 김태훈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중앙지검 참 이정수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를 갖다 앉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거기에 애완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을 갖다 앉혔어요. 4차장 검사에. 그 다음에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었죠. 이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그 다음에 서산지처장인 진재선. 이 사람은 전에 법무부 검찰과장을 하고 정책기획단장을 한 애완견이에요. 이 사람은 중앙지검 3차장. 그래서 2차장, 3차장, 4차장 모두가 이정수 중앙지검장 아래에서 완전히 정권 코드를 맞추는 노래를 부르는 수사를 할 것이 눈에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예. 자, 그 다음에 또 학살을 당한 사람들 누구냐? 윤석열을 보좌한 사람들, 그 다음에 현 정권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전부 한직에 발령냈어요. 자, 그럼 누구냐? 자, 중앙지검 3차장에서 말이죠. 과거에 도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 이 고검 검사는요, 이 물먹이는 자리예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이 사람은 심재철 남부지검장한테요, 이 상가집에서 당신 검사냐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양석조 고검 검사인데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고검 검사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검찰청 인권 고검에 대전 고검의 인권 보호관으로 또 자리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김유철 원주지청장, 이 사람은 누구냐?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인데요. 수사정보정책관이었는데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부장 전결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거기에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김유철 원주지청장인데요. 이 사람은 부산 고검검사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손준성 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망인 이 프로세스에서 검찰개혁,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던 정유미 부산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검 검사로 물을 먹였습니다. 이게 현 정권의 검찰 인사 정책이에요. 이 정도가 보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해야, 얼마나 자신이 없어야,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현 실세들이 많아야 이렇게 제대로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또 이 정부 애완견이 있던 사람들은 방패막이로 방어막을 서울중앙지검에 그야말로 지검장 하나 갖고 힘들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이성윤 검사장한테 우리 다 사표 냅시다 이렇게 반발했잖아요. 징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겁을 먹었어야 2차장, 3차장, 4차장까지 싹 다 바꾸냐 이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학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검찰이요, 검수완박하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인사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인사학살이 아니에요. 너희들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하지마, 알았지? 딱 이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그 유명한 김미리가 부장판사했던 그 자리예요. 그 법정입니다. 그 재판장이 오늘은 이제 마성영 재판장인데, 이 마성영 재판장 이 대등 재판부로 바뀌었잖아요. 3명의 부장검사가 돌아가면서 주재를 해요. 오늘 이제 모든 증언을 이 조국 딸 조민 씨 의사, 그 뭐 한전재단 그 밑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의사하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어요. 이 증언 거부한 것이 법률적으로는 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증언을 거부했는데, 검찰은 재판부가 증언 거부를, 그러니까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 일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증인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거기에 일일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고 증인 신문만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재판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입장문, 조금이 울먹이면서 진술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조국은 법정 천장을 쳐다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걸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이 가장인 조국, 그 다음에 부인 정경심, 이 두 사람이 아이들, 아들, 딸 교육을 완전히 실패한 교육으로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비판마다 마땅하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지만, 그 안타까운 불행한 국면은 조국 부부가 그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한테 다 씌워줬고, 그 아들, 딸도 이런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불법적이고 또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거에 영합했다. 그래서 오로지 인류대학 하나 가겠다고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 아들, 딸도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고도 18세 이상이면 이거는 이 죄를 용서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위기를,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근데 부정당한 것이 뭐 불법을 했으니까 부정당한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큰 잘못이에요. 이런 것을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무엇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야죠. 예. 10년 전 기억이라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본인이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본인 판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사주한 거에 너 말하지 말라고. 예, 이게 조국 부부의 참 못된 뭐라고 그럴까요? 법정 태도예요. 이 증언 거부권이 조국의 서울법대 교수로서의 전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 교수한테 정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명색의 서울법대 교수로 쓰고 있는 서울대학교, 참 기가 막힌 대학이 돼버렸어요. 예, 아직도 못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봉급까지 수천만 원 주고 있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조국 이 부부, 그 다음에 딸이 출석한 법정의 분위기, 그 다음에 딸의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요즘 많이 띄어요. 언론에 많이 뜨는데, 현직 정무수석이 이렇게 매일같이 언론에 출연하는 거, 이건 뭡니까?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왜 언론에서 정무수석, 그 바쁜 자리에 앉아있는 정무수석을 불러댈 것이며, 그 바쁜 자리에 앉아있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 협치를 끌어내는 것이 제1차적인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왜 매일같이 나가겠느냐, 이 얘기는 정권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명으로 다니고, 또 용서를 빌러 다니고, 또 옳은 일이라고 강변으로 다니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 공감을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이철이가 어제 오늘 나와서 언론에 대한 얘기들, 우선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얘기, 박성민 청년 비서관 발탁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해명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분노한 민심,
쉽게 가라앉지 않고 청년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경우에는요, 1급 되려면 30년이 걸려도 1급 못 올라가는 공무원이 한 99%는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활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설령 민주당 쪽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 대학생위원회 활동도 하고 대변인, 청년 대변인도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증을 거쳤다,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박비서관의 능력과 이 경력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민주당 내 청년 인사가 왜 없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이 하나 잡으려고 갖다 놨다는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공무원들의 분노. 예,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구급 공무원 하나 합격하려고 몇 년씩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인국공 사태보다도 더 나쁜 게 바로 박성민 비서관의 전격 발탁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같은 이번 대표 선거가 없었다면 박성민 비서관을 청년 비서관에 갖다 놨겠느냐.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불공정 공세를 지금 펴벗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철희 비서관 자기 이렇게까지 둘러대고 있어요. 말하면 이준석 대표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일반 우리 청년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걸로 동일시하는 거,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마디는 그래도 그런 대로 했어요. 만약에 잘할 거라고 그래서 기용했는데 잘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청년 비서관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일들, 뭐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지금 더군다나 내년 선거라 또 청년표 받으려고 갖다 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 비서관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공개하라.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한지 아닙니까? 이철이도 말이죠, 이 정부수석 가더니 완전히 아부꾼으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밑도 끝도 없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건 아닌가? 인권 침해라고 한다. 대통령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잘못된 논리다. 저는요, 밑도 끝도 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거에 응모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람이 6,900만 원이 돈이 없어서, 또 설령 돈이 없어도 그렇죠. 돈이 없어도 더 어려운 청년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해야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누가 숨 안 쉬라겠습니까? 더 좋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숨도 쉬고 본인보다 어려운 그런 예술가들을 그야말로 이런 상 받는 것도 있고, 이런 또 전시회도 있고, 또 이런 좋은 또 이 원로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사람들을 잘 더 훌륭한 그 원로 선배들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사회활동, 국가를 위한 봉사활동, 개인의 창작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누가 집에서 숨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감정적 표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철희 정무수석이 내가 불출마하겠다라고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 이철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정무수석 입장에서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 정치 행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거 조직의 마이너스다. 그러면서 말이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큰 어른으로 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물론 틀리지는 않은 얘기예요. 예,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열불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본인을 계모에 의해서 쫓겨난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맨 먼저 계모는 황교안이고 두 번째 계모는 김종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한 사람은 쫓아내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예. 그래서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김종인이가 심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심사까지 받겠느냐? 그래서 아예 내가 복당 신청을 안 한 사람이다. 예. 그 계모한테 맏아들이 이유 없이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집안에 안 들이고 심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심사를 받겠는가? 그것도 93년 악연 때문에 심사를 받으라는 건데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미애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 껌 잡는 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껌 잡는 매가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한테 거꾸로 당한 사람인데, 매가 아니라 매에 잡히는 꿩이 돼버린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러면서요, 이 홍라땅이라고 지금 이 언론에, 이 청가에서 얘기하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인터뷰할 때 굉장히 불쾌하다. 자기 당 갈등이나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왜 대선 열차 출마도 하지 않은 우리 당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윤 총장은 우리 당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윤 총장과 자신을 결부시키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